이 사실을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샤워를 하시나요? 하지만 샤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81세 현역 의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평생 잘못 관리해온 신체 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삶은지의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60년 경력의 현역 의사가 밝힌 건강 비밀입니다. 그는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비싼 약을 먹고 운동을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4가지 특별한 부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만성 통증이 생기고 심각한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관절이 아프고 손발이 저리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릴 내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신체 부위 때문입니다. 건강에 관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 먹고 고가의 운동기구를 사고 어려운 운동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81세 현역 의사가 밝힌 건강의 비밀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4가지 특별한 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4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간단한 건강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다음 중 몇 가지에 해당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듭니다. 사소한 상처나 멍이 잘 낫지 않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회복이 느립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이 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갑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위 증상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관리법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일어나기 힘든 그 느낌, 밤새 잠을 잤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유를 모르겠는 그 답답함. 76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정말 고통이었어요.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온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좋아하던 산책조차 포기했어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만 하더군요.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포기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1세 현역 의사 김용호 박사는 6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은 특정 신체 부위의 잘못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평생 대충 씻어온 내 부위가 바로
문제의 원인입니다. 79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내 모습에 한숨만 나왔어요. 관절은 아프고 기운은 없고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70대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감기에 걸리면 한 달이 넘게 고생했어요.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이었죠.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감기만 걸려도 저까지 함께 알아누웠어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 저하는 특정 신체 부위에 순환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7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차이는 바로 4가지 부위 관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81세가 되어서도 현역으로 건강하게 활동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81세 현역 의사 김용호 박사가 밝힌 건강 비밀 부위는 총 4곳입니다. 이 부위들을 매일 5분만 관리해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의 신경말단과 26개의 뼈, 3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또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여 혈액순환의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을 그저 대충 물에 담그고 씻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온몸의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발의 관리가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세요.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씻고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남아 무좀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이 각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반사구를 자극하면 해당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3개월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생 시달리던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발을 따뜻하게 하니 온몸이 편안해지더군요. 지금은 약 없이도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대충 씻고 지나갑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이 배수구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충분한 시간 동안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강하게 문지르기보다는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겨드랑이에 스크럽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피부 각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겨드랑이를 철저히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한 후 지난 겨울에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위지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림프관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하체 부종과 함께 전신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이 부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샤워할 때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5분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천천히 숨을 쉬며 스트레칭하세요. 무리하게 다리를 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만큼만 벌려주세요. 또한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78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 다리가 무겁고 저녁이면 발이 퉁퉁 부었는데 허벅지 안쪽 관리를 시작한 후 부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등과 두피입니다. 등은 우리 손이 닿기 힘든 부위이지만 피지선과 땀샘이 많아 세균 번식이 쉽습니다. 특히 두피는 모공이 많아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입니다. 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과 두피는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씻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쌓인 노폐물과 피지는 두통과 피로감, 심지어 탈모까지 유발합니다. 등과 두피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샤워할 때는 긴 손잡이가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여 등을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등 가운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는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강하게 긁지 말고 두피 전체를 골고루 마사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의 pH 밸런스가 맞춰져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3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평소 두통이 심해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두피 관리를 시작한 후 두통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도 훨씬 건강해져서 가족들이 놀랄 정도예요. 지금까지 4가지 건강 비밀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4부위를 관리할 때 시기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박사님은 특히 계절별 관리법에 차이를 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겨울철에는 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계절이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겨울철 발 관리의 황금 시간은 저녁 9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발을 관리하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되어 다음날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77세 이명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잠들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녁 9시에 발 관리를 시작한 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칩니다. 여름철에는 겨드랑이와 등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라 이 부위의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겨드랑이 관리의 황금 시간은 아침 샤워 시간입니다. 아침에 깨끗하게 관리하면 하루 종일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천연소금, 스크럽이 효과적입니다. 72세 박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겨드랑이가 가렵고 냄새도 났었는데 아침 관리 습관을 들인 후 그런 고민이 사라졌어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어 외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봄과 가을에는 허벅지 안쪽과 두피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절 변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피는 일교차가 큰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69세 정미경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두통이 심했는데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후 환절기 증상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계절 변화가 두렵지 않답니다. 이처럼 계절에 맞게 관리법을 조금씩 조정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김 박사님은 이 네 부위를 관리할 때 식이요법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발 관리를 할 때는 생강차를 함께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발의 온도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에는 레몬수가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체내 독소 배출을 도와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할 때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수프가 효과적입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미네랄이 하체 부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과 두피 관리에는 녹차가 좋습니다.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두피 건강과 등의 피지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81세 현역 의사 김용호 박사가 직접 실천하는 건강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발과 두피를, 저녁에는 겨드랑이와 허벅지 안쪽을 관리합니다. 아침 관리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고 저녁 관리는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 덕분에 80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관리법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게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하지 마세요. 특히 노년층은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갑자기 모든 관리법을 시작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 시 물 온도와 마사지 강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에는 하루 한 번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발과 두피를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점차 나머지 부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70대에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70대에는 발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80대 이상은 하루 3번 짧게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 여러 번 나누어 짧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인별 체질에 맞는 맞춤형 관리법도 중요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발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은 겨드랑이 관리에 집중하세요.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허벅지 안쪽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통이 잦은 분들은 두피 관리에 집중하세요. 이 관리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리입니다. 혼자서 관리하기 어려운 등과 같은 부위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85세 이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와 함께 서로 등을 마사지해주는 시간이 생겼어요. 손주는 등 마사지를, 저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그룹 관리입니다. 같은 동네 이웃들과 함께 건강 모임을 만들어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77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아파트 주민 5명과 함께 건강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 관리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게을러질 때도 있지만 여럿이 하니 꾸준히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 알림 설정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관리 알림을 설정해 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관리 후 간단하게라도 변화와 느낌을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84세 정현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3주 만에 30년 넘게 먹던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의 연결체이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강 비결은 여전히 간단한 관리에 있습니다.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은 놀랍습니다. 단지 그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3주 이상 지속하면 분명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부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위부터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위로 확장될 것입니다. 매일 5분씩 꾸준히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만성 변비로 고생했는데 발 관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자연스러운 배변이 가능해졌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81세가 되어서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위한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